채권 시장의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이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큰 화두가 됐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흥 파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금 해소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참 이야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단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상황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이라는 게 향후의 경기 흐름을 좀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의 경기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과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많은 선행 지표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다양한 실물 지표들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면 미국 경제가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예측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 앞서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역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일이거든요. 실제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이 두 현상 간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좀 반감시키는 것이거든요.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사실 처음 나타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증폭이 됐지만 올 들어서 지금까지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의 가격은 유례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사실 시기를 예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의 시장 사이클하고 연결 지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져온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분명히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좀 과거하고는 다르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좀 재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저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판단으로는 미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 당분간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지표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전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안도감을 또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4월 채권 시장에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경제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을 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3월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또 확장의 기준이 되는 50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 상승을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중국 정책 당국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 지난해 말 무렵부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효과가 3월 제조업 지수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 빠르면 5월 혹은 6월 정도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제조업 지수의 반등 모멘텀이 4월에도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가 사실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이것은 사실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머징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럽 경제에도 분명히 하반경 직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인데요.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에 아무런 대책 없는 브렉시트, 흔히 말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는 어떠한 형태가 될지라도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시기가 4월 12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히 그저께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기 가능성은 사실 더 커졌거든요. 다만 문제는 영국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고 소프트 브렉시트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는 이미 커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라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른바 테일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에게는 분명히 불편한 뉴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의 향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완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또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시장의 최근 영향은 크게 악재로서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브렉시트의 문제,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흥 파트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